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그 해외 시장이 강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전에 하락 출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하락 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강력한 상승을 금일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금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를 매도를 하는 시점으로 봤고 전일 매수했던 파미세는 개인적으로는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들을 꼬드겼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시가총액이 30조, 20조, 30조나 되는 이런 대형주가 뭐 변동폭이 이렇게 강하면 사실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금일 4시 반을 기점으로 일단은 매매 정지가 됐고 상장 실질 심사로 넘어갔으며 뉴스를 보니까 일단은 15일 후 결정이 난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시고 계시는 주주님들이시라면 뭐 일단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15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결과를 지켜보심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장 마감 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호실적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전혀 호실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런 공시나 뉴스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분기보다는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왠지 아세요? 작년에는 램시마만 있었지만은 지금 트룩시마까지 일단은 그런 게 다 신규 의약품이 생겼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컨센보다 하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에는 지금 컨센서스 하회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때는 나왔는데요. 이건 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시간 외에 좀 더 팔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고 싶고요. 금일 장 마감 후 시간 외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손이 빠른다면 먹을 수 있고 잘못하다면 분명히 물릴 수 있으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은 전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고 이 실적으로 뭐 바탕이 돼서 팔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파월 의장 아직 연설 남았습니다. 과거를 보면 일단은 연설을 할 때마다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올랐다고 한 게 보니까는 강보합 수준, 약상승 정도인데 하락했다고 하면은 큰 폭의 하락이 5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심해야 되고 내일은 특히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죽을 수도 있다가 오늘 갑자기 올랐는데 뭐 장 마감에 가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러면서 다른 섹터에 있는 자금이 쑥 빠지고 다시 쑥 들어가고 지금 시종일관 이 자금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 섹터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런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매매를 자제하고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짧은 매매. 적어도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매매를 해서 최소한 10시 전에 매매를 청산을 해버리던지 아니면 그냥 종가에 사서 시초가 좀 지난 다음에 방향성 정해지면 하락이라고 하면 약 손실로 손절하고 상승이면 한 10시까지 봐보고 뭐 이런 매매 전략으로 조금 끌고 나가시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매매 동향 보면서 그 전에 그 쪽지를 하나 보고 갈게요. 지난주에 왔는데 제가 확인을 이 말 전달을 드린다면서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쪽지에서 이 제 종목 언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로서도 사실 지금 날마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종목 자체를 잘못 말씀드려서 보시는 청취자분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시세 조종을 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뭐 많은 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종목을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섹터를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네 어떻게 진행을 해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쪽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매매 동향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이 선물을 샀는데 야간에도 선물을 좀 사줬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변화의 의미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추후에 디커플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선물하고 는 또 달리 봐야 되거든요. 코스닥 갖고 코스피를 달리 봐야 되니까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의 매매 행태가 이제 코스닥만 볼게요.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코스닥은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코스닥이 위태하다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위태한 건데 정말로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하락이 나오겠죠. 지금 다 버리고 있어요. 제약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이 물량을 지금 몇 개월 하루 빼고 이것도 뭐 빼고 치더라도 10월 그러니까 이거를 10월로 본다고 치더라도 11월 다 개인이 산 거거든요. 지금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게 예. 사실은 개인이 산다 해서 시장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신용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수위가 점점 올라간다.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 위치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사실은 바닥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어젯밤에 사실 미국 증시가 제가 새벽 2시까지 봤었거든요. 1점 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1점 몇 프로까지 상승하고 안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합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게 떨어져 버리면 이게 아래로 쏟아지면 크게 쏟아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되면 어 우리나라 시장 개박살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개박살나요. 코스피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무너지면 코스피 자체에서 삼성, 하이닉스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 이게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이 나스닥 1위잖아요. 지금 힘을 못 씁니다. 여기서 오늘 밤에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OLED 섹터라든지 뭐 등등 해서도 아직까지는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매수보다는 계속 관망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떨고 있어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대놓고 민주당이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자체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중국한테 했던 말은 야, 우리 이렇게 싸워도 니네 봐라, 니네 주식은 개박살 나는데 미국은 잘 가지 않냐? 했던 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트럼프도 힘이 많이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은 뭐 당연히 장기화 갈 거고요. 이거는 뭐 무역을 위한 게 아니라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화 가는 거니까 지금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보고 말씀드릴게요. 금일 제가 방송을 최대한 늦게 했던 거는 시간외를 전부 다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네 방송을 6시 이후에 진행을 했거든요. 일단은 뭐 셀트리온 과간이죠. 이 변동성이 시간 외에서 굉장히 컸어요. 6,6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기관은 죽게 팔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관은 죽게 팔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들어온 자금 자체가 외국계에서 뭐 모건이 들어왔다 하는데 메릴린치, CS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게 공매도 상한일지 뭐 대차 그 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누적 공매도도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언젠가 이거 다 갚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과연 셀트리온을 올려줄까요? 여기까지 올라올까요? 저는 사실 네 약간 비관적입니다. 단기 투자 형식으로 계속 들어왔던 자금도 많고 최근에 물량 공백이 이 부분에서 손절매도 나갔기 때문에 물량 공백이 있어서 반등을 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약간은 좀 의문이에요.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은 실적이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게 컨센이 370억을 잡아놨거든요. 이 컨센서스를 이제 기관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370억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3분기 370억을 잡아놨는데 이 실적 자체가 발표가 3분기 호실적이라잖아요. 이 호실적이래요. 200억 나왔는데 호실적이래요. 지금 원래는 370억을 컨센으로 잡았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LG전자는 오히려 그랬어요.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 미달이라고 떨어뜨리고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랬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대요. 그럼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컨센서스 하회라는 말이 안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 업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부분은 보통 이 기사 자체가 그 보도문을 회사에서 각 언론사에다 배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도문을 적었을 거예요. 보도문을. 그리고 이런 그 기레기들이라 하죠. 그런 애들이 그걸 그대로 지금 던졌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내일 올렸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 전저점 이탈은 맞고요. 그리고 이런 갭 떨어졌는데 당일 이런 갭을 메꿔야 되는데 당일 아일랜드 갭 못 메꿨어요. 갭을 못 메꿨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고 하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기 투자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요. 파미셀 어제 매수했다는 부분은 네 금일 전량 처분했습니다. 일부분은 네 좀 아래에서 처분했고 일부분은 위에서 처분하고 그래서 뭐 큰 손익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날 이틀 전이죠. 로보티즈 종가 베팅을 했는데 눌렸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뭐라 해야지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잘 맞는 패턴이에요. 하락 후 첫 양봉에서 이런 식으로 패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갭하락을 하다 보니까 안 먹혔고 홀딩한 이유도 전체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홀딩을 한 거고요. 일단은 이거는 네 2만 원 위에서 아침에 걸어놓고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 한번 더 볼 생각입니다. 시초가에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LG전자 관련주거든요. 이게 로봇 관련된 건데 LG전자가 다 팔아주니까 어차피 판매처는 짱짱한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이거는 일단은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대주주가 아마 70% 정도 주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6, 70% 되거든요. 대주주랑 뭐 기타 뭐 해가지고 한 70% 정도 갖고 있고, 총 발행 주식수 이거 대비 하니까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때 300만 주니까 유통 주식수 대비 회전율이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그리고 평소 이만큼 거래량도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보험계 쪽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보수적 애들이니까 그냥 배당, 연말 배당 생각을 하고 있고, 평균 얘네가 3%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시장 주력으로 일단 간 거는, 일단 저도 전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밥벌이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고, 원래대로라면은 5일째 1, 2, 3, 4, 5 이날 5일선이 올라가면서 1억에 가주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내일자 가면은 여기 보이는 2평이 지금 눈에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은 5일 2평이 급격하게 서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내일은 뭐 웬만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 거, 예전에도 이런 그 각도가 바뀔 때는 익절선을, 지금은 제가 추가 매수를 어제 했죠. 이렇게 했죠. 그럼 익절가를 이렇게 뭐 금, 금일에 뭐 종가가 익절가라든지 그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 매도를 할 겁니다. 이런 종목은 따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적고 유통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오면은 호가가 좀, 네,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서울 반도체, 지금 이게 추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특히 IT 섹터가 애플발의 영향을 좀 받네요. 이건 사실 비애플이거든요. 비애플 주식인데도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받고 있으니까,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는 안 깨졌고 내일 깨지지 말아야죠. 추세 깨지지 말아야 돼요. 깨지면은 지금 21선, 내일 21선에 맞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매수하는 가격대, 이런 가격대가 일단은 뭐 익절을 시켜놓고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틀 동안 시장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이것도 내일 봐야 돼요. 아직은 뭐 매수를 고려는 하고 있는데 내일 보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보수적으로 관찰만 할 예정이고요. HBT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게 끝났다 그러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OLED 섹터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성장주에서는, 네, 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주나 이런 꿈을 먹고 가는 주식들, BH, BH는 이게 수급이 안 풀려요. 수급이, 이쪽 수급이 안 풀려서 계속 보고만 있는데 수급이 좀 돌아와 줘야 될 거예요. 적어도 기관 쪽에 수급이 돌아와 주면 되는데, 애플 관련주여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도. 근데 꼭 그렇습니다. 꼭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좋다고만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은 저는 이제 한송 네오텍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일자는 이제 한송 네오텍, 진양화학 둘 다, 이제 한송 네오텍은 IT 쪽인데
지난번에 누가 그랬나? 이게 정치 테마주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걸 1850원에 공략을 했었어요. 이 방송에서 1850원에 공략을 했고 1850원 이 라인에서 공략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심선이고 원래는 어제 이게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종목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원하는 라인에 다시 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다른 건 없이 어차피 추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뭐 예상 목표가는 이 라인에서 이걸 어떻게 뚫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먹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익절하고 보내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만 가도 바닥이 16%예요. 일단은 이거 하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양화학 이게 오세훈 관련주인데 시간 외에서 좀 빠졌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위로 뜨면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너무 빠져가지고 이거는 패스를 해야 되겠네. 나중에 이거 눌리면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씨 뭐 한창 제지 지금 너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을 저도 자꾸 테마주 쪽으로 돌리는데 비중을 줄여서 소량만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매매를 많이 해서 이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웬만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자리여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되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수능 보는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수능 보시는 자녀분들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자녀분들 수능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